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우리는 늘 만들 수는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뭐지? 하면 이런다니까요. 관계대명사도 아주 쉽게 설명할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선생님 왜요? 아이 여러 번 말했잖아. 영어의 효율성 때문에. 짧게 만들 수 있는데 혹은 주어가 중복적인데 못하러 그걸 계속해서 씁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서요. 단 분사구문과 다른 것은 우리 분사구문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건 똑같잖아요. 근데 분사구문은 어떤 거였냐면 적어도 그 두 문장이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했습니다. 관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관계자가 접속사 역할입니다. 아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거니까 접속사라는 게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원래 두 문장이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관계자가 접속사라는 뜻이고요. 관계대명사의 명사가 명사 역할을 합니다. 뭔 소리냐면 중복적인 걸 하나 없애는 영어의 효율성에 입각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접속사도 없어질 거지만 중복적인 명사 하나도 없앨 거거든요.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입니다. 명사 역할입니다. 그런데 얘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형용사절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수식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될 거예요. 펜 내려놓으세요. 지금 필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제가 오늘 건 이제 설명 들으면 다 이해된다 했죠. 자, I know Rose and Rose is a teach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관계사 만들려고 하면 중학교 얘기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는 Rose를 알아요. Rose는 선생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로 만들 거니까 접속사 생략. 한 문장으로 만들 거니까 이제 다 필요 없는 거 빼는 거예요. 중복적인 거 뒤에 거 하나 생략할게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 관계대명사 만듭시다. I know Rose. 그 다음 선행사가 사람이네. 애기들은 또 나한테 너무 중딩용법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선행사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선행되어 있는 앞에 있는 명사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rose인데 뒤에 있는 걸 버린 거 앞에 선행사 명사 선행하는 명사 내비뒀다 이 말이에요. I know Rose. 그 다음 주어가 사람이고 선행사가 사람이고 얘가 주어 역할하고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후 저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I know Rose who is a teacher. 이렇게 관계대명사 잘 만들었죠. 맞아요. 자 지금 뭐 없앤 거냐면 접속사와 명사 하나 없었잖아요. 접속사와 명사 하나 없애서 관계대명사 후 하나 탄생했잖아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배웠냐면 형용사절이라고 배웠잖아요.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know가 동사겠죠. 왜? is는 어차피 묶이잖아. 우리가 배운 그대로라니까요. 묶을게요. 형용사절이니까 수식하겠네요. 요렇게 되는 거죠. 해석은 뭐뭐하는 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의문문 판별법이 나온 거예요. 평서문이에요. 의문사 있어요. 누구라고 해석되면 그건 간접의문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의주동 순서 봐야 해요. 근데 의문사 후 있는데 나는 선생님인 로즈를 한다?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는데 그 의문사 해석 안 돼요.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합니다.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문장에 주어 없는 상태로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됐죠? 이게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판별법 첫 번째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판별법 7가지 만든댔죠. 미리 잠깐 이쪽으로 와볼게요. 어떤 건 관계대명사 막 선행사 있고 막 불완전 막 어떤 건 선행사 없고 막 완전 어떤 건 선행사 있는데 완전 어떤 건 선행사도 없고 불완전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순진해서 좀 들어본 게 많아. 앞에 선행사 없으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못 쓴대. 또 친구들 관계대명사 와 이럴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래? 그럼 기본적인 관계사라는 게 뭔지 정리해 가면서 이 판별법 선행사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없고 완전 막 이런 것들 막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펼쳐놓고 시작하겠다 했던 게 이 말이고요. 다시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관계사는 일단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 빼서 관계자는 다 접속사. 관계부사의 관계자도 접속사 역할이에요. 대명사, 명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접속사 없애고 명사 하나 없애고 관계대명사 후 만들어서 형용사절 수식해서 해석은 뭐뭐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된다 한 거예요. 괜찮죠? 자자자자. 그러면 다른 예문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 I buy a pen and it is expensive. 나는 펜을 사요. 근데 그건 꽤 비싸요.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로 만들려고 하니까 일단 또 배운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접속사와 내가 펜을 샀는데 그게 비싸니까 얘 똑같은 거네. 얘 버릴게요. 접속사와 명사 역할. I buy a pen. 선행사가 이번에 사물이네. 그럼 못 쓴대요. what?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주격이면 후, 막 목적격이면 후, 막 그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what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which? 그 다음 is expensive. 똑같아요. 접속사와 명사 없어지면서 얘 관계대명사 which라는 거 탄생했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묻기로 했어요. 본동사는 얘 하나고요. 얘는 가짜 동사고요. 형용사절이라 수식하기로 했어요.
해석은 뭐뭐 하는 나는 비싼 펜을 산다. 괜찮죠?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지금처럼 앞에는 선행사가 있고요.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 나와요. 똑같아요. 하나는 제가 선행사를 사람으로, 하나는 지금 사물로 그것만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다른 예문 쓰겠습니다. 제가 이걸 고민했다니까. 그냥 PPT로 넘길까? 그러면 난 보기 편할 텐데. 책에도 다 있는데 애들한테 밑줄 치라고 할까? 난 그런 걸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안 한다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그냥 같이 좀 정리합시다. 4시간만 지나면 관계에서 영웅 될 겁니다, 여러분. I. 또 다른 예문. Have a pen. And I bought it yesterday.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펜을 샀어요. 그리고 나는 나는 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제 그 펜을 샀어요. 그러면 이걸 또 저 관계대명사로 만들라고 하면 접속사와 명사를 일단 하나 없애야겠네. 접속사 and 생략. 나는 펜을 샀는데 나는 그것을 어제 샀대. 요걸 바꿔볼까? 쉬로 바꿀게요. 그냥 그녀가 그것을 어제 샀다. 나는 펜을 갖고 있는데 그녀는 그것을 어제 샀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중복적인 걸 그냥 하나로 만들려고요. 이 그것이 펜이겠죠? 그러면 얘를 하나 없애겠습니다. 접속사와 명사 하나 없앴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러보십시오. I have a pen. 선행사는 지금 사물. 그럼 which 쓰면 되겠네. 나머지 건 똑같이 she bought yesterday. 접속사와 명사 생략해서 관계대명사 which 썼고요. 선행사 사물이라서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 일단 수식할 거고요. 뭐뭐하는 됐죠. 자, 그런데 항상 관계대명사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하다 했습니다. 그녀는 샀다. 뭘 샀는지 목적어가 없잖아. 그죠? 바이 타동사예요? 목적어 없을 순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수동 태로 쓰든가요. 그렇지도 않으니까 얘는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한 거죠. 불완전한 문장.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다른 색깔로 써볼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뭔 소리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없애겠습니다. 다시 쓰긴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I have a pen, she bought yesterday 뭐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짧은 문장이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난 어법도 하면서 구문독해도 할 거라고 했잖아요. 한 문장에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다 했어요. 분명히 지금처럼 모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묶으실 겁니다. 아,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버리랬지. 선생님 묶어서 수식하랬지. 이렇게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모치가 생략되는 순간 뭐 묶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장이 되게 길어지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본동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제가 본동사 하나 제대로 못 찾으면 해석 안 된다고 했죠.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문장이 분명히 한 문장인데 주동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뒤에 거 묶으세요. 아직 안 배운 대절이나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뭐 하나 생략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동 이러면 뭔진 모르지만 뒤에 거 묶으십시오. 얘가 막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대절 아직 배우지 않은 거 뭐 하나 생략됐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녀가 샀던 펜을 갖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혹은 가끔 보다 보면 주주동동 같은 구문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한 문장인데 주어 동사 막 이렇게 나란히 있어. 이럴 순 없거든. 한 문장에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묶으시면 안전합니다. 걔는 뭔가 삽입이 됐거나 또 마찬가지로 뭔가 뭐 하나 생략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했잖아요. 툭툭 난 일단 내던져 놓게. 나중에 얘들아 이런 거 다 예문 한꺼번에 뒤에서 보여줄게 했으니까 저를 좀 믿으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구문독해 때문에요. 에이,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문법책에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건 안 써줘요? 솔직히 말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하잖아요. 뒤에 ing, pp 같은 분사만 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우린 분사 때문에 묶을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오히려 여러분들 묶으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박테리아 문장 한번 써볼까요? 박테리아. 저번 시간 거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거 찾으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Used to make cheese are not harmful. 뭐 이런 문장이요.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박테리아는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 그런 문장 예문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구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원래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아싸리 처음부터 묶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생략돼도 우리는 뒤에 남아있는 분사 때문에 다시 묶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건 구문독해 할 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대절 뭐 이런 게 나오면 생략되어 버리면 애기들이 본동사 잘 못 찾는다. 그냥 쉽게 주동 나오면 뒤에 걸 묶으면 안전하다. 주동동 나오면 사이에 걸 묶어놓으면 일단 안전하다 라고 하는 건 알고 계세요.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으신 거죠? 다른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The train is out of order.
out of order 고장난 아이고 트레인이 망가졌어요. And it is frustrating. 그게 짜증나요. 됐어요? 아, 지금 기차가 망가졌네.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걸 관계대명사로 또 바꿔보려고요.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접속사와 명사 역할. 접속사 생략. 명사 it. 트레인이 망가졌는데 그게 짜증나. it. 명사 생략.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The train is out of order. 근데 그것이 짜증난다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차가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요. 트레인이 망가졌다는 것 자체가요. 트레인이 망가졌대. 그래서 그게 짜증나는 거죠.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which 쓰시면 돼요. Which is frustrating. 또 다른 거 간략한 걸 보여드린 건데 뭐냐면 선행사가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땐 which를 쓴다 정도만 알고 계셔요. 어차피 이건 문제 풀면서 연습해야 되지 이렇게 본다고 해서 뭘 특별하게 맞추거나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니에요. 대부분들 컴마 다음에 which가 나오면 아마 문장 전체가 선행사라는 힌트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좀 기차가 망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나요.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땐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수 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관계대명사 하나 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만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대명사가 아니야. 형용사야. 접속사와 명사 역할에. 형용사 역할이라 앞에 선행사 수식할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된다. 그래서 일부러 주격 관계대명사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보여준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 그러면 애기들이 구문독해 할 때 주주동동이면 사이 거, 주동주동이면 뒤에 거 이렇게 묶어놓는 연습해라는 거 한 거고요. 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 있다. 그럼 관대 위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 보여준 겁니다. 예문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게요. 자, this is the only watch. 이건 유일한 시계예요. 유일한 시계. And my father gave it to 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요. 이것은 유일한 시계예요. 그리고 내 아빠가 나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했어요. 그러면 접속사와 명사 역할을 없애자고 했으니까 자, 접속사 and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에게 그것을 줬다고 그것이 지금 watch인 거죠? 네, 그럼 요거 버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불러주십시오. This is the only watch. 선행사가 지금 사물이네요. 사물이니까 못 쓸 수 있죠. Which, okay. Which my father gave to me. 그럼 이제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접속사와 명사 역할. 필기 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쓴 것 중에 비문 많아요. 다시 정정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얘를 없애서 지금 관계대명사 which 하나 만들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 앞에 선행사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항상 똑같이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나에게 줬다? 뭘?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얜 수식이니까 뭐뭐 하는 이렇게 되면 좋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주신 유일한 시계다. 아주 잘 쓴 정문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여기다 which를 쓰시면 안 되고요.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걸 써야 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이 약간 특이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렇죠?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선행사가 사물이어서 내가 which를 썼는데 틀렸다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사실은 다 쓸 수 있는 천재적인 아이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나 that도 사물일 때 which나 that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which는 안 되고 that만 쓰래요. 관계대명사 that이 약간 특이하다고 했던 건 얘 나름대로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the only 서수 최상급 선행사에 the only 서수 최상급 있으면 사람일 때 who 안 돼. that만 써야 해. 사물일 때 which 안 돼. 무조건 that만 써야 돼. 선행사에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 왜요? 몰라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어학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거.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다더니 무조건 관대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언제는 쓸 수 없냐면 컴마 못 씁니다. 전치사 있으면 못 씁니다. 이게 예외적인 법칙이기에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됐죠?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쓸 땐 선행사가 뭐 사람, 사물, 후,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쓴다. 근데 그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쓸 수 없는 경우 컴마, 전치사 이런 건 못 쓴다. 이쪽으로 와보실래? 선행사가 문장 전체일 땐 컴마, 우치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선행사가 문장 전체일 때 제가 우치를 쓴다고 했죠. 컴마, that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전치사 나오면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건 들어보신 적 있죠? in which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of whom 이런 건 봤잖아요. 전치사랑 관대랑 원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of that, 뭐 in that 이런 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in that이라는 게 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원래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가 됐든 컴마가 됐든 쓸 수 없습니다. 뭐 또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게 컴마는 쓸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의미 없어요. 뭐 한정적 용법, 뭐 계속적 용법. 중학교 때 들어본 것 같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 that은 컴마랑 못 쓰는구나. 전치사랑 못 쓰는구나.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쓸 땐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을 땐 관대 that만 써야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번외의 건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판별법 7가지 정리한다고 했죠. 이건 안 쓸 겁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판별법 7가지를 정리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던 거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해요, 수식 받는 애.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얘가 명사 하나 먹어갔어요.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먹어가서 얘 뒷문장은 불완전할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7개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관계대명사 왓은 막 선행사 없고 불완전할 거고, 선행사 있고 완전한 친구도 있을 거고, 선행사에 없는데 또 불완전할 수도 있고, 막 이런 판별법들을 만들 거라 여러분들의 그 과정 중에 오늘 첫 번째 제가 아주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이야기만 한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시면 46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사 7가지를 쓸 거니까요. 46페이지에 한 페이지로는 택도 없습니다. 일단 다단으로 나누시던가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기도 지금 A4 용지가 몇 장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필기 시간 갖고 저랑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44페이지 교재 보시면서 확인 작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4페이지 맨 밑편이요. 책 보시기 전에 저 보실래요? 뒤에 뭐 써있는 건 이제 우리 눈은 매지가이 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접속사와 명사 역할이요. 품사로 따지면요. 형용사절이요. 형용사다 보니까 명사 수식해야 되죠? 근데 그게 선행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는 지가 명사 역할도 있다 보니 뒷문장에서 명사가 뭘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 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보기 좋게 접속사와 명사 역할이야. 그러다 보니까 명사 뭐 하나 빠지겠지? 불완전한 문장. 얘가 형용사절이야. 그러니까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겠지? 그게 선행사야. 그래서 선행사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의 기본이야. 했던 거 머릿속에 갖고 44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며 거기에다가 좀 밑줄이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로서 형용사절에다가 밑줄. 지금 우리는 계속 중요한 키포인트만 접속사와 명사 역할, 형용사절 거기다만 표시하는 거예요.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who, whom, whose, 사물인 경우 which 등을 쓴다. 그래서 예문 I know Rose, Rose teacher. 예문 하나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쓴 거고요. I bought a pen, it is expensive. 가장 기본적인 예문 교재 똑같은 걸 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보시기 좋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예문 하나 더 쓴 거고요.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 what를 쓸 수 있다라는 예문 하나 더 보여드린 거고요. 거기까지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는데 그리고 형광펜 표시 좀 하겠습니다. 최상급, the only, 서수 등이 올 때는 that만 쓴다. 에다가 밑줄이야.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무조건 써야 할 땐 the only, 서수, 최상급은 무조건 that만 씁니다. 그러니까 who나 which는 그 전에 쓸 수 없다는 소리고요.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쓸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쩔 때였냐면 컴마, 전치사랑은 쓸 수 없다 했죠. 자, 밑에 보시면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뭐라고 써있는데 컴마, 전치사 사용할 수 없다 에다가 밑줄이야. 그러니까 언제 반드시 that을 써야 하는지, 언제 that을 써야 하지 않는지 이 두 가지 예문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우리 대절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와절 배울 때도 명사절 할 때 명사절,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what절? 그럼 대절과 선생님 관계대명사 that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아주 상당히 다릅니다. 하는 역할도 다르고요. 아니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로 배웠잖아. 대절은 명사절로 배웠고 그러니까 해석도 양상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칠판에다 뭔가를 써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일단 좀 전에 복습했던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라서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 수식한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수식받고 있는 명사, 선행사는 존재하고 뒷문장은 명사 뭔가 하나 빠져있는,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는 없는 불완전한 문장일 것이다 했죠. 저번 시간에 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뜬금없이 못 묶을 상황이 올 것이다. 주주동동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있는 주어동사를 묶고 주동주동 이렇게 나오면 뒤에 있는 주어동사를 묶으면 아마 해석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자, 두 번째 대관대와 대절 차이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이 예문은 저번 시간 여러분들이 벌써 노트에 필기가 되어 있을 부분입니다. This is the only watch that my father gave to me. 이것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주신 유일한 시계다.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것과 뭐냐면 관계대명사 that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수식 받고 있는 선행사가 있고요. 선행사 있고요. 선생님 사물이니까 위치 써야 하죠. 아니요. 선행사에 디온리,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that만 쓴다 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우리 아빠는 나에게 주었다.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다 보니 얘 자체는 해석이 없고 뭐뭐 하는 이라고 수식만 한다고 했죠. 이게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판별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주신 유일한 시계다. 괜찮죠? 근데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말고 태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4페이지요. 자자자작 넘기셔서 3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시제, 일치, 불일치 구문입니다. 자,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때는 제가 주절, 종속절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제가 칠판 보실래요? 예문에 써놨습니다. I suggested that we go out for a picnic, go out for a walk. 나는 제안했다. 우리가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얘가 과거라고 해서 여기를 went로 바꾸는 게 아니라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단 should는 생략할 수 있으니 지금 동사 원형을 쓴 go 정문입니다. 그 당시에 주절, 종속절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그냥 대답 앞을 쉽게 생각하면 주절이라고 생각해. 뒷부분을 종속절이라고 생각해. 이랬거든요. 이제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절이라고 하는 개념.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한다. 뭐 그랬었죠. 본동사는 suggest죠. 본동사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본동사가 아닌 것 종속절이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대절에 품사로 뭘로 배웠냐면 또 이쪽으로 한번 잠깐 와볼까? 명사절 기억나는 거 다 되세요. 명사절. if나 whether절. 만약 뭐뭐라면 아니야. 뭐뭐인지 아닌지. 또 대절. 또 관계대명사 what절. 또 이거 대답 못하시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건 안 부탁했거든요. 복습만 해달라고. 네? 자, 의문사절. 이런 걸 명사절이라고 배웠어요. 대절 명사절이에요. 왜 명사절이라고 하냐면 어차피 본동사 suggest니까 여러분 이렇게 괄호로 묶으실 거죠. 네? suggest 타동사예요. 주어, 동사, 타동사예요. 목적어 있어야 되죠. 목적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수동태든가요. 지금 주어진 문장은 수동태도 아니죠. 이게 목적어예요. 나는 제안했다. 뭐를? 우리가 산책 가자는 것을 제안했다. 이거요. 명사의 그러니까 목적어의 품사는 뭐여야 하냐면 명사여야 하거든요. 대절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절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 성분 목적어 하나의 품사 명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얘를 대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되셨어요? 그건 뭐 이제 됐고. 그럼 선생님 대절이랑 대관대랑 선생님은 딱 보면 티 나요? 네. 내가 늘 하는 얘기,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어요. 대절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보니까 관계대명사라면 얜 형용사절이었거든. 형용사절이니까 명사를 수식해야 하지 않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행하는 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절은요, 얘 자체가 명사라고 하지 않았니? 명사절?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니? 형용사라야 명사를 수식하겠지? 따라서 대절은요, 앞에 선행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행하는 명사 없잖아요. 자, 또 관계대명사라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였었냐면 접속사와 명사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항상 명사 뒤에 거 뭔가를 하나 없앴기 때문에 뒷문장은 불완전하다 했어요. 근데 대절은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뒷문장에서 뭐 명사가 빠지거나 불완전한 문장일 수가 없어요. 즉, 대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우리는 산책을 간다. 언젠가 얘기했지? 왕래발착 동사는 일형식 자동사로 충분합니다. 즉,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똑같은 대신데 대관대라면 선행사 있고 불완전해야 하고 똑같은 대신데 이 대시 선행사가 대절이라면 선행사가 없고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 180도 다릅니다. 선행사 있고 없고 불완전 완전 이렇게요. 되셨어요? 이 대절은 명사이기 때문에 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뭐뭐 하는 것, 뭐뭐와 기 명사로 해석됩니다. 나는 제안했다. 우리가 산책을 가는 것을 제안했다. 산책과 기를 제안했다. 해석도 다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그냥 형용사로 수식하기에 뭐뭐 하는 이라는 해석밖에 안 됐죠? 선행사 있고 불완전. that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180도 다른 선행사 없고 완전. 명사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 뭐뭐한 기, 명사로 딱 떨어져는 해석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게 that 관계대명사와 that절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표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이야기. 제가 판별법을 7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대 판별법을 일단 하나 만든 거고요. 사실은 that절 판별법을 하나 만든 겁니다. 펼쳐놓기로만 했습니다. 묶어주는 거 나중에 한꺼번에 다 묶을 겁니다. 관계대명사 what 쓰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아이고, 내가 또 말하면 우리 친구들 다 대답합니다. 얘 뭘 포함하고 있대요? 다 대답하면서 다 못 찾아. 미칠 것 같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우리 추측 좀 합시다.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관계대명사 what을 기준으로 얘도 판별법을 만들면 얘는 앞에 선행사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지가 포함했대잖아. 선행사 없겠네. 그지?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면 접속사와 명사 역할이야. 뒤에 거 명사 하나 뭐 먹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 멋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추측이었죠. 다시 쓸게요. 다닥에다가요. 관계대명사 what은 맞다. 지가 선행사를 포함한댔지. 그러니까 선행사 없겠네. 관계대명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다 불완전한 문장. 명사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관계대명사는 다 불완전한 문장. that절은 관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한 거였죠. 관계대명사 what은 분명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구나. 됐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다. 관계부사 역시 다 형용사다.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만 뭐다? 명사절이다 하면서 배웠죠. 네, 얜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은 주어 자리에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목적어 자리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는 수식하는 역할을 할 뿐이겠죠. 됐어요? 자, 예문 쓰겠습니다. I know what you did.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만 하면 관계사 얼추 기본적인 내용은 끝나요. 거기까지만으로도 잘 들으세요.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분사랑 관계사라 했어요. 제가 사실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앞에 16강, 17강까지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해석 안 되는 친구들 없죠? 네. 어디서 많이 봤던 영화 제목입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자,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 what을 쓴 문장입니다. 한번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어법이 되면 구문 독해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한 문장에 본동사는 두 개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문장의 본동사는 뭐 같아요? 잘하셨어요. know가 본동사예요. 그치? 프랑스어로 쓸까요? know가 본동사예요. 왜? 여기 did는 what으로 괄호로 묶여. 잘하셨습니다. last summer 다시 묶어도 됩니다. 시간의 부사고라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부터 자꾸 끊는 연습을 하셔야 구문 독해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럼 얘 주어입니다. know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know가 우리가 자동사 문구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럼 타동사일 거라고요. 난 알고 있다. 타동사라면 뭐 있어야죠?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수동태든가요. 주어진 문장은 수동태가 아니까 목적어가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what, 절 이렇게 온 거죠.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요. 명사여야 합니다. 엄마야 관계대명사 what, 명사절. 절이라고 한 거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명사. 하나의 문장 성분, 목적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절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문장 성분 완벽하게 다 떨어지는 삼형식이네요. 됐어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내가 아까 생각해냈던 선행사 없고 불완전 이게 맞나? 한번 판단해봐야죠. I know. 엄마, 앞에 선행사 명사 없네. 잘하셨습니다. 엄마, 네가 했다 지난 여름에. 네가 했다? 뭘 했는데? 목적어 빠져있네.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맞습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이라고 하는 거 문장 파란색 삼형식 문장입니다.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what절 명사절이 온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 없고 불완전 내가 예상했던 게 맞네요.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 선행사 없을 것이고 관계대명사니 뒷문장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할 텐데 넌 했는데 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찾았습니다. 아주 정문입니다. 원래 관계대명사 what의 판별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행사 없고 불완전입니다. 조금씩 헷갈릴 겁니다.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우리가 이런 걸 7개를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잠깐 그건 둘째 치고 난 궁금한 게 하나 있네. I want to know. 짧게 써줄게. I know what your name is. 나는 네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 문장이야. 난 네 이름이 뭔지를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얘도 보니까 먼저 문장 분석을 나눠봐요. 오케이. 괄호로 묶입니다. 그쵸? 본동사 얘입니다. 주어입니다. 타동사입니다. 그럼 요렇게 묶어서 네 목적어 같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또 명사 오면 되죠? 명사 오면 되죠. 나는 알고 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똑같습니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절 이렇게. 자. 그런데 얘도
지금 표면적으로 보니까 선행사 없습니다. 앞에 명사 없잖아요.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다. 비동사는 원래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 배웠거든요. 지금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what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CF 비교해보세요 했거든요. 첫 번째 예문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두 번째 예문은 간접 의문문 what입니다. 허걱, 맞다. 내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 맞아, what이 의문사도 있지. what이 관계대명사도 있고. 그래, 내가 that도 관대 대신이야, that 절이냐? 이제 두 개를 배운 것처럼. 그러면 관대 what이냐, 의문사 what이냐? 이것도 비교를 해야겠네. 아니 근데 앞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하고 똑같은데 선생님은 딱 보면 티나요? 늘 말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해야 해요. 자, 먼저 결론으로 제가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얜 관대고요. 얜 의문사절입니다. 의문사절의 품사가 뭐였죠? 또 해야 해? 명사절 불러봐.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이러면서 배웠죠. 관대 what도 명사고 의문사절도 명사니까 목적어절에 일단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형사문이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선생님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는데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엄마?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고 의문사 해석되네? 그럼 얘도 간접 의문문인가? 의주동? 일단 순서를 잘 썼네. 그럼 얘도 평서문이네? 의문사 있네? 그러면서 나는 알고 있다. 너 이름에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의문사 해석되네? 엄마 그럼 얘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일단 순서 잘 썼네. 얘가 간접 의문문 같기도 하고 관대 같기도 합니다. 선행사 없고 불완전이니까요. 얘가 분명히 관대 같기도 하고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니까 간접 의문문 같기도 합니다. 이게 막 도찐개찐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품사도 똑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판별법도 선행사 없고 불완전 똑같습니다.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나 진짜 머리 복잡해지려고 하네. 어법이면 말 어자, 그럼 의미가 좀 다르든지 문법적인 요소가 다르든지 뭘 해야 뭘 찾을 텐데 이건 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일 쉽게 설명할게요. 관대는 관계대명사는 명사죠. 뭐뭐 하는 것, 무엇 명사로 딱 떨어지게 해석돼야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명사 역할을 지가 하고 있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명사 갖고 왔잖아요 여기서. 뭐뭐 하는 것, 무엇 딱 떨어지게 둘 다 해석이 맞아야 합니다. 근데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뒤에 무엇이라는 해석밖에 안 될 겁니다. 둘 다 해석이 되면 관대로 보시는 게 맞고요. 무엇이라는 해석밖에 안 되면 의문사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문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난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둘 다 해석되면 관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선행사 없나? 불완전한가? 이걸 판단해야죠. 나는 알고 있다. 너의 이름 것을 알고 있다. 말 안 됩니다. 나는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무엇밖에는 해석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주동 순서 잘 썼니 봐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왜 어법 배우다 보면 구문독해 얘기도 하게 된다 했냐면 다 제가 해석 다 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티 안 나시지만 제가 지금 각각각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라는 해석을 지금 다 놓고 있어요. 해석도 잘 돼야 하고 그리고 문법적인 판단력, 선행사 있나 없나 불완전한가 완전한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관대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애기들 숨 찰까? 관대 대신 선행사 있고 불완전이지. 대절은 선행사 없어. 완전해. 대절은 명사기에 뭐뭐하는 것, 뭐뭐한 기. 나는 우리가 산책가는 컷을 제안했다. 산책가 기를 제안했다. 명사로 딱 떨어집니다.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 표면적으로 티가 안 납니다. 똑같이 평서문이고 똑같이 의문사 있고 똑같이 의문사 해석도 됩니다. 똑같이 앞에 선행사 없고 똑같이 뒷문장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무엇, 뭐뭐하는 것 명사로 딱 떨어지면 관계대명사로 봐야 하고요. 의문사라면 의문사적인 기질밖에 없기에 무엇이라는 해석밖에 안 들어가면 의주동 순서 잘 쓴 거 그것만 봐야 해요. 관계대명사라면 얘가 지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에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필기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제 네 번째 판별법을 향해 달려갑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여러분 먼저 얘기를 할까요? 실제 이렇게 관대냐, 관계대명사냐, 의문사 절이냐를 나누는 선생님도 많이 없습니다. 문법 책에도 나눠져 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애기들 헷갈릴까봐 저는 그냥 가르쳐줄 때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굳이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관대에선.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지금 이것도 시험 문제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 그냥 저런 게 있지라고 알아두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문을 한번 들게요. A widow, 미망인이요. is a woman and her husband passes away. pass away라고 하는 건 die, 죽다.
dead, 죽은 이라고 하는 거에 고급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냥 어르신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죽었어 이거보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widow, 미망인은 여자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돌아가셨다 했어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했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도 똑같고요. 관계 접속사 역할 하는 것도 똑같을 테고요. 소유격 명사 역할 그거 하나만 빼버리면 됩니다. 쉽게요. 접속사 버리시고요. 미망인은 여자다. 그녀의 남편은 돌아가셨다. 그럼 겹치는 거 요거 그녀 없애면 됩니다. 근데 얘가 소유격 명사니까 우리가 그걸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 widow is a woman. 없앤 다음에 소유격 whose husband. 스펠링 왜 이렇게 틀렸지? 미안합니다. Well, husband passes away. 이렇게 치면요. 얘 관계 대명사를 기준으로 에이 이렇게 써버리니까 애기들이 또 한 줄에 안 보일까? Whose husband passes away. 빨리 쓰겠습니다. 예. 똑같아요. 관계 대명사를 기준으로 선행사는 있어요. 뒷문장은요. 미망인은 그녀의 남편이 돌아가신 여자다. 해서 뭐뭐 하는 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사실은 완전합니다. 왜 완전할까? 소유격 명사 뭐 her, your, my 이런 게 빠진 거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제가 비교하려고만 사실은 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관계 부사랑 비교하려고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에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닥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행사 있고 아마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해석은 소유격처럼 관계대명사니까 뭐뭐하는 남편이 돌아가신 여자다 해도 되지만 소유격에 뭐뭐의이라고 해석을 넣어주시면 아마 더 이쁠 수도 있습니다. 미망인은 그녀의 남편이 돌아가신 여자다 이렇게 해요. 혹은 그냥 앞에서부터 미망인은 여자다 그녀의 남편은 돌아가셨다 하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뭐뭐의 소유격으로 해석되는 정도가 많이 있다 정도로만 소유격은 그닥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그러면 제 설명이 어디까지 끝난 거냐면 현재 45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관계사 판별법을 7가지를 만들 건데 얘들아 일단 다 펼칠게 했고요. 오늘 4번째까지가 얼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묶을 때가 됐어요. 7개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판별법도 설명하지만 또 우리가 분사의 오류 청정리하듯이 관계사 오류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리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왔을래 됐을래 이런 거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딱 없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왔을래 됐을래 할 때 선행사 없어. 그럼 뭐 쓸 거예요? 와 이러실 거죠. 그래서 난 네가 싫습니다. 이 대신 만약에 대절이라면 선행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관계사가 나오면 또 무슨 오류를 전하는지 아세요? 분사랑 차이를 들면 분사는 해석하고 능동이네, 수동이네 이래서 틀려오거든요. 관계사는 여러분들이 앞에 선행사만 뻔하당 보고 에이 선행사 없으니까 와시네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선행사가 막 더 place 이런 거 나오면 장소네, where 이런 거 많이 틀립니다. 선행사만 갖고 장난을 칠 거면 예를 들어 우리가 왜 뒷문장 완전 불완전 이런 거 왜 배웠어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면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대명사 와실 겁니다. 그러나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선행사 없고 완전 대절 정답이 대시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류가 내는 것도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진짜 엄청 많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다 펼치고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먼저 필기 시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 판별법 1번 요거 하나까지만 정리하시고 끝났을 거예요. 이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2번부터 대간대와 대절을 비교하는 것부터 저기 소유격 관계사 4번까지 여러분들 먼저 필기하시고 그리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를 다시 앞으로 돌려놓고요. 우리 이제 조금 관계사 판별법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뭔 소리냐면 이제 써다 보면 알 겁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제가 이걸 따로 필기를 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까지 다 배우고 한꺼번에 정리해 줄 거니까 우리는 지금 복습 겸 머리 정리할 겸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사 판별법을 제가 총 7가지를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7가지. 그중에 이제 얼추 4가지가 끝났습니다. 4가지를 정리하면서 복습을 다시 시킬 겁니다. 첫째,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문장의 명사가 뭔가 하나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뭐라고 했죠?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형용사절이다 보니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 명사는 뭐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했어요. 괜찮아요?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고 했죠. 근데 또 여기서 대시 또 약간 특이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하는 경우 the only, 서술, 최상급 이런 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을 절대적인 그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전치사, 컴마 이런 거랑은 절대 쓸 수 없답니다. 됐죠? 두 번째, 근데 그 관계대명사 that이든 which든 who든 지나고 대절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절은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품사가 뭐였습니까? 우리 명사절로 배웠습니다. 얘가 품사가 명사다 보니까 앞에 수식할 명사가 있겠습니까? 명사가 명사 수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절은 앞에 선행사가 없다고 했죠.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기에 관계대명사는 또 써줘. 접속사와 명사 역할이라니.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명사 하나를 뭔가를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뭘 뒤에 걸 뭘 하나 빼와. 그냥 뒷문장 자체는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됐죠? 저 그냥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건 뺄게요. 자, 선행사 있고 불완전, 선행사 없고 완전. 대절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얘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뭐 하는 정도였어요. 대절은 명사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 뭐뭐 하는 것, 뭐뭐 기. 나는 우리가 산책가는 것을 제안했다. 나는 우리가 산책한 기를 제안했다. 딱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관계대명사 대시 됐든 대절이 됐든 전치사랑은 못 씁니다. 우리 여기서 관대에서 컴마 전치사랑 못 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대절도 전치사랑은 못 씁니다 원래. 근데 딱 한번 예외적으로 문법적인 허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in that 이라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except that 도 있습니다. 근데 except that은 제가 쓰지 않아도 애기들이 뭐뭇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을 잘 하거든요. 전치사니까 명사 와야 되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 온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건 빼고요. in that 이걸 해석을 못 해와 애기들은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분명히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못 쓴다고 했는데 대신 못 쓴다고 했는데 대절도 대관대도 전치사는 못 쓴다고요. 근데 딱 한 번 예외적으로 in that 이라는 걸 쓸 수 있다고요. 제가 왜 이 칸에 썼겠습니까? 대절에 대시기 때문에 이 칸에 쓴 겁니다. in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할 때 딱 한 번 문법적인 허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cept that 도 있지만 그건 애기들 해석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건 잠깐 생각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지금 필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관계대명사 what 가겠습니다.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이라 배웠습니다.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만 제가 명사라 했습니다. 명사가 명사 수식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선행사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관계대명사 똑같으니까 뒷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될 겁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 뭐뭐하는 것, 명사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무엇, 뭐뭐하는 것 둘 다 돼야 합니다. 무엇이라는 해석만 되면 그건 의문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의주동, 순서 잘 썼나? 간접의문문 판별법을 접근해야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이라면 선행사 없고 불완전까지 봐야 합니다. 됐어요? 네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김은 whos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뭐뭐의라는 해석을 넣으셔도 되고요. 앞에는 선행사가 있을 거고요. 얘도 똑같이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뒷문장은 소유격만 빠져 있는지라 아마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겁니다. 가볼까요? 선행사가 있고 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뭐의라는 해석을 넣어주면 더 자연스럽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소유격 관계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정리만 해두세요. 제가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더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 뭔 소리냐면 이제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 다 썼어. 5번째, 6번째, 7번째 판별법을 써야 되는데 제 말은 분명히 판별법이 거칠 거란 소리예요. 선행사 있고 완전,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 더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 선행사 있고 완전도 있고 선행사 없고 완전도 있고 선행사 있고 불완전도 있고 뭐 없고 불완전도 다 있어. 더 이상 만들어낼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6번, 7번부터는 또 다른 뭔가를 우리가 막 만들어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다 한 거예요. 괜찮아 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가 그냥 정리용으로 한 겁니다. 필기를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끝나고 인사할 때 감독님이 한 번쯤 필기를 잡아주실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퍼즈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관계사 판별법은 어디 딴 데 메모장에다 따로 써놓으세요. 왜냐? 7가지를 다 만들어서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게 제 목적이니까 지금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묶음 제가 나중에 다시 써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간혹 필기에 되게 목숨 걸더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펼칩니다. 목 아프네요. 저번 시간까지 2번 끝났고요. 3번 관계대명사 what 있는 자리. what은 그 자체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아닌 명사절로 뭐하는 것, 뭐하는 뜻을 가진다. 예, 선행사를 포함에다가 밑줄. 선행사를 포함. 됐죠? 그리고 형용사절에는 명사절에다가 밑줄. 그 다음 해서 무엇 뭐뭐하는 것이라고 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다가 cf 무엇이라는 뜻만 가지면 무엇이라는 뜻만 가지면 간접의문문 판별법을 확인한다 라고 써두세요. 무엇이라는 뜻만 가지면 의주동 순서 잘 썼는지 간접의문문 판별법을 확인한다. 됐어?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 요약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44페이지 하단에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우리가 좀 전에 써먹었던 예문이고요.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life isn't the money.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은 아니다. 얘가 주어 자리에 덩그러니 다 나온 거죠. 명사니까 가능하죠, 주어 자리. 근데 해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는 돈이 아니다. 무엇이라는 해석 부대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하는 것은이라는 뜻도 듭니다. 그럼 관대로 어머 앞에 선행사 없네. 엄마 뒷문장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네. 이런 걸 판단하셔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은 것이라도 문법적으로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 우리는 확 바뀌어야 해요. 말씀드렸죠. when도요. 시간 족발 부사절 when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배울 의문사 아니 관계 부사 when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문사 when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제자가 뭘 묻는지에 따라 우리는 막 확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요. 4번 소유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뒤에는 명사와 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 했어요? 아,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할게요. 소유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챕터가 아니라서. 제가 좀 전에는 he passes away, 주어, 동사 이렇게 순서대로 썼는데 목적어가 먼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완전한 문장이긴 해요.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 관계 부사 하려면 소유격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괜찮아요? 오늘 문제 하나도 못 풀 겁니다. 배운 게 없어요. 선생님 4번까지나 배웠는데요. 아니요. 관계 부사도 알아야 되고 복합관계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 친구들을 다 이해해서 뒤에 있는 단문 연습이든 수능형 연습이든 다 풀어낼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 예습 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8강까지 왔으니까요. 앞에 거 잊어버릴 때가 됐거든요. 분사, 문장의 형식 자타동사,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없어지는 동사, 수일치 9가지 헷갈리지 않고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습하면서 왔으니까 복습만 잘해갖고 오시고